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아리아리 특강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지고 김수롱 박사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지난주 거 다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 들어봤습니다. 어땠어요? 네, 새록새록. 저는 다 까먹었다가 듣고 그러니까요. 나서 다시 새록새록. 다시 네. 복귀가 되고 한 10번 그래요. 정도 들어야 이게 네. 다 외워지지 않을까. 네. 뭐 꼭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은 꼭 10번은 아니더라도 네.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찾아 들으시면 정말 그 우리말에 대한 그리고 훈민정음에 대한 상식이 풍부해지는 네.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 이젠 본격적으로 훈민정음 네. 해례본 네. 네, 서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네. 나가게 될 겁니다. 네. 기다려집니다, 이분. 그 자료는 하여간 네. 찾아서 좀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 저희가 유튜브에는 네. 자료 화면 자료를 네, 또 네. 뭐 올리려고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찾아보시는 게 네.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곧 김수롱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도 첫 강의를 제 스스로 들어봤는데요. 네. 역시 또, 제 강의를 제 스스로 들어보니까, 네. 대단히 그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네. 또,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고. 있죠. 그렇죠. 예. 모든 게 흘러간 것은 늘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자, 어떻게 그 지난주에 첫 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훈민정음 서문과 정인지서 이걸 묶어서 같이 하게 되나요? 그 세종 서문과 정인지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묶어서 강의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첫 강의 들으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책의 흐름대로 네. 그대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정음편, 네. 세종대왕께서 직접 저술하신 정음편. 이 정음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하나는 이른바 그 세종서문 네네. 또는 임금이 지으셨다고 해서 어제서문이라고 네네.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28자 네. 그 기본자에 대한 글자꼴, 음가, 사용법 이런 네. 예. 부분을 예의라 부르는데요. 네. 예의 예.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음. 2강, 3강으로 나눠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그 정음편 전체를 세종 서문 말고 예의까지 예. 그 세종께서 직접 지었다 이렇게들 판단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세종이 직접 저술을 한 거죠. 음. 나머지 정음 해례 네, 그거를 직접. 이제 8명의 학자들이 네. 풀어 쓴 거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종 서문부터 들어가 보는데 야, 글자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야 뭐 그냥 대강 알아듣지만. 예. 뭐 대강 색없이 추측해가면서.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청취자분들을 생각해서 책 없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네, 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옆에서 읽어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한자 음과 훈을 음으로. 네. 예. 그럼 세종 서문 이 한자가 네네. 네. 54자거든요. 아, 54자. 아, 그거를 옮긴 언해본 네. 네. 나란 말씀이 뒹귀게 달아 이렇게 네네. 시작하는 게 이제 108자 아, 그러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54, 오. 108. 예, 그 108을 반나누면 재밌네요. 54죠. 그러네요. 이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막 어떤 그런 언해본 같은 경우는 네. 108 번뇌 이런 네. 그 불교 어떤 의미를 담아서 거기에 문자에 대한 맞췄을까요? 번뇌를 잊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추론을 합니다. 54자에 딱 정확하게 2배인 108자. 예. 네. 참 네. 신기하군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네. 그 54자 그 한자의 음과 네네. 그다음에 토라고 하는데요, 그죠? 네. 이 한문을 풀어 읽기 쉽게 이제 우리가 토를 붙이는데 그거를 우리 그 선생님이 네. 좀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주실까요? 한자와 토가 달려 있는 내용입니다. 국지 어음이 이호 중국하여 여 문자 불상 유통하니라. 고우면 민? 고우민 유소욕언 하여도 이종 부득 신기 정자다의라.
여위 차 민연하여 신제2 18자 하나니 욕 4인 인이 습하여 편 어일용 이니라. 예, 아, 진짜 쉽지 않네요. 옛날 선배들이 낭낭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으면서 네. 뜻과 네. 이런 그 풀이를 했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그리고 크게 보면 이제 세 문장으로 이뤘다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거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죠. 예, 예. 처음에 이제 국지 어음이 이어 중국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네. 예. 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네. 나라국자 네. 중국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네. 국과 중국이란 말은 네. 그야말로 중화의 나라,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나라, 음. 이런 세계 중심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 명나라를 가리키는 건데 명나라만을 가리킨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그 중국 고대 시대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한자와 한문을 부려 쓰는 그 온 역사를 다 가리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국과 중국 그러니까 조선과 명나라를 대비시키지 않고 국과 아하. 중국을 대비시킨 이유는 그러네. 한자와 한문의 오래 역사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중화의 나라, 중심이 된 나라라고 한다면 국은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4대 관계였기 때문에 그 중국의 어떤 제후국가 비슷하게 그냥 그 변방의 이런 나라, 뭐 나쁘게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동쪽의 오랑캐 나라 뭐 오랑캐? 이런 식으로 이게 네. 예, 약간 이제 그런 속국으로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말은 네. 언해본에 보면 네. 예. 그 황제가 계신 나라다 그런 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강남에 계신 황제가 그런 풀이를 해놨어요. 오. 근데 그때 강남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오해를 하고 그동안에 잘못 풀이도 해왔고 그래요. 근데 그 강남이라는 말은 그 보통 양자강 이남 예,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그 황제가 계셨던 곳이 그동안에 수많은 그 나라가 그 뭐 망하고 세워지면 그러면서 수도가 막 네. 옮겨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당시에 명나라만 하더라도 난징, 그 양자강이 그러던 난징에 있다가 1421년에 네. 그 베이징으로 옮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강남이란 말을 양자가 이남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뭔가 좀 황제가 계신 곳은 아무래도 그 번화하고 문화가 번성하고 예. 그 중화라는 말은 그 진짜 그 세계 중심이 되는 문화가 꽃핀 뭐 그런 걸 뜻하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아주 번화한 뭐 그런 곳이란 걸 가장 번영한 곳 그런 의미를 네. 생각하면 됩니다. 아유, 우리나라 서울 강남역 이게 뭐 그 의도해서 지은 건 아닐 텐데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이라 하더라도 뭐 네. 뭐 남쪽에 그런 의미도 네. 있지만 실제로는 뭐 아주 잘 살고 그죠? 아주 그냥 우리나라 번화하고 강남 4구가 돼 버렸죠. 그런 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과 중국을 대비시키면서 예. 거기서 그 이호 중국 이자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르지.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예.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말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말소리가 다른데 근데 쓰는 문자는 똑같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 문자로 불상유통. 여 문자. 이때 문자가 중국의 한자 한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불상유통. 불상은 서로 통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이 다른데 예. 문자는 한자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말을 적은 그 한문 그때 한문 중국의 한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그 서술어가 맨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국어는 주어 다음에 영어 써서. 마찬가지로 네, 네. 주어 다음에 나오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까지는 네. 그냥 말은 지금과 같은 그런 말로 하는데? 짜임새로 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쓸 때는 네. 한문을 쓸 때는 중국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죠. 중국말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을 담을 수도 없고 제대로. 그리고 우리 말에 발달되어 있는 조사, 네. 그다음에 어미. 가다, 가고, 가니 이런 어미. 활용. 네. 이거는 한문으로는 불가능해 적는 그렇죠. 게. 도무지. 네. 거기 말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가 말해서 약간이 아니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거지로 네. 글자로 글말 문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네. 깨어 그리고- 맞춰서 옮겨놓은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우리의 말 소리
네. 그다음에 조사와 어미 같은 걸 한문으로 적을 수 없다 보니 이두를 만들어서 쓴 거죠. 네, 네. 근데 이두도 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두로 적었다 하더라도 그건 더 복잡해. 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 네, 네. 그래서 정지서에 보면 나중에 그 난삽하다, 조잡하다, 비루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문의 일도 소통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네. 그 말과 그 우리 지금의 한국어 그 당시에 조선말과 네. 한문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네. 말을 네.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유통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과 문자가 유통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한자를 쓰는 사람과 한자를 쓰지 않는 사람과 소통이 안 되니까 네. 그것도 유통이라고 본 거예요.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한 문장에 두 가지 의미를 그렇게 다담는 거는 사실 별로 좋은 글쓰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이 문장에서 네. 지금 이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 선생님이 김선호 선생님의 해석에 네. 대해서 있을 네. 수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자, 아니 어떤 의미 해석에서 중요한 건 맥락이거든요. 네. 네. 그 영어로 하면 컨텍스트.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갖는 게 일반적인 언어 현상이고요. 아 그런가요? 또? 예, 그리고 이제 그렇죠. 여기서의 그 유통, 예. 그 유통이 모순이죠. 그러니까 말과 글이 유통 안 되고 또 한자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유통이 안 되고 네. 이거는 뭐 그 당시 객관적 사실이고 그것을 명확하게 짧게 간결하게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호 중국에서 이 호는 제가 잘 몰라서. 뭐, 어조사 같은. 그건 어조사죠. 네, 그걸로 네. 그 중국과 대비시켜주는 네. 그런데 네. 어조사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고로 그러므로 그죠? 우민, 네. 유서, 요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우민이 네. 뭐 지금은 직역하면 이제 어리석은 그렇죠. 백성. 어리석은 백성. 백성. 네. 좀 머리 나쁜 백성 이렇게 우리 근데 이해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자를 모르고 글을 모르면 어리석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한자를 몰라서 글자 네. 그저 책을 읽을 수 없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어리석을 맞아요. 수밖에 없는 과거의 거죠. 지식을 뭐 정보를 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종대왕이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해서 그 백성을 깔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한자가 너무 모르는, 어렵다 보니까 네. 그 어려운 문자를 모르다 보니까 모르는. 네. 그 몰라서 생기는 어떤 언어 모순, 네. 지식을 습득할 수 없는 그렇죠. 그로 인한 문제점, 그런 맥락 속에서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에서 애민 차원에서 애민 정신에서 오히려 나온 말이라고 우러나온 할 수 말이라고 볼 수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욕언입니다. 욕언. 네. 욕언. 유소 하고 싶은 말이죠. 욕언 그렇죠. 그 하고 싶은 욕언. 말이 있어도 네. 그런 말, 하고 싶은 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종 부득 신기 정자 다이라. 그래서 그 정이 뜻정자. 네. 이때 뜻정자라는 게 뭐 실정, 뭐 감정 여러 가지 뜻을 쓰는데 이거를 그 펼신자 펼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거를 글로 표현할 수 없다. 네.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또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 당시에 절박한 한자 모르는 백성들의 어떤 언어 생활의 그 절박한 모순을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아까 그 신기정이란 말 보이시죠, 그죠? 네. 그 정, 뜻, 네. 감정, 뜻을 실정, 펴지 못한다. 사정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내가 진짜 그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감정, 뜻, 그죠? 네.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펼칠 수 문자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를 또 그렇죠.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더 구절이죠? 보충하면은 아, 네. 그 이 정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예, 예. 그 여기 대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뜻정자라고 보통 하는데 네. 근데 뜻정이라고 하는 게 이거 저기 우리 보통 그 과자 뭐 초코파이 거기에 왜 정 할 때 그 이제 광고성 발언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아유 괜찮아요. 그 정 붙어 있는 그 뭐 글자와 정이 똑같은 많다, 뭐 그럴 거잖아요. 때도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뜻이라고 하지만 이 뜻 의자도 있어요. 근데 네. 뜻 의자는 어떤 지식과 정보 중심의 뜻을 얘기하는 건데 예. 이 뜻 정자는 그런 걸 포함하고 더 넓은 뜻. 더 넓게 뭐 감성, 감정, 음. 그죠? 이 어떤 그 전후 사정, 네.
자기 그죠? 의지. 이런 걸 다 거지. 이렇게 포함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근데 그거는 양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양반들도 한문으로는 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 그죠? 네. 그 당시 우리 그 양반들의 어떤 정서, 느낌 이런 걸 마음껏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자 한문을 잘했던 정조 임금조차도 네. 그 한문 편지를 쓰다가 심한지 대감한테 그 어떤 뒤집박죽이라는 그 고구마 한글을 썼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뒤집박죽을 그 한문으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 정조 임금도 뒤집박죽이란 말을 하셨고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과인의 생각이 오늘 참 뒤집박죽 이구나. 어지럽구나. 뭐 이렇게 네. 말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한문 편지를 쓰게 되면 뒤집박죽을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번역하면 그 뒤집박죽이라는 말이 갖고 말이 있는 살아나질 감성, 않으니. 느낌, 네. 감정 이런 게 안 살아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렇죠. 말은 사실 소리가 주는 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 위차, 민연하여. 그래서 이때 여라는 게 세종대왕. 아. 그 세종대왕이 이것을 가엾게 여겨서 이런 어떤 한자 보는 백성들의 네. 그런 의사소통의 불편함, 그로 인한 억울함, 자기 뜻을 그죠? 펼 수 없는 그 한계.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음.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마음껏 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엾게 여겨서 그래서 신제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제. 예, 새 신자. 그 신. 그래서 제. 그 동안에 지금도 제가 강연을 다니면 예. 네. 아직도 예. 그 구호 선생님 강의에서도 제가 일부러 이 조사를 합니다. 이 어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혼자 창제했느냐, 네. 아니면 함께 집현 학사들과 함께 창제했느냐. 예. 네. 근데 지금도 70% 정도가 함께 반 이상이 했다고. 함께했다고 알고 편전학자. 있습니다. 맞아요. 아주 그건 잘못된 역사 지식이죠. 그런 얘기를 애초에 누가 먼저 시작한 혹시 기록이 있나요? 그게 이제 그 일부 학자들이 네. 또 어떻게 이런 위대한 문자를 혼자 만들었겠느냐라고 네. 그런 네. 억측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해례- 일부학자 도대체 누군지 제가 그거 궁금해서.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기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가 놨지만 박정희가 고속도로 만들었겠냐. 그렇게 비유를 하는 아니, 거예요. 박정희 혼자 그 삽질을 다 할 수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네. 지시를 했지만 실제로 왕이 설마 그걸 만들었겠냐라는 식의 추측성 네. 그걸로 그냥 아닐 그렇죠. 거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인 거죠. 그 당시에 네. 사대부들은 이 한자 이외의 문자를 상상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해례본에 참여한 8명의 그분들조차도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한글을 안 쓰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학문의 자기들이 도구로. 만들었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남겨놓은 한글 문헌이 없죠? 없죠. 예, 그런데 파라사가 그 신숙수 선생님께서 이제 네. 동국종이라든가 한글이 들어간 네. 근데 그 한문을 저술한 거죠. 아, 예, 예. 한글을 이렇게 한문으로 된 책에서 이렇게 깊이 연구는 하지만 개인적인 네. 일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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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못해 시조를 짓는다든가 예. 그냥 학문의 용어, 공문서 편지를 용어는 안 쓴다든가. 쓴다는 거죠. 뭐 제가 그렇군요. 너무 자주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네. 18, 19세기 실학자들 네, 네, 정약용, 그쵸. 박정 이런 분들조차 한글 네. 사용을 안 아예 쓰고. 거부합니다. 아,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대부들의 네.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뜻이 있어서 한글 창제를 함께 했다. 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무리라는 거죠. 네. 그렇죠. 진짜. 네. 제가 봐도 그래요.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어야 이걸 만들게 되는 그리고 거죠. 그랬으면은 그런 분들이 네. 그런 글을 한글로 네. 안 남겼을 리가 없죠. 널리 퍼뜨리려고 더 애를 썼을 그렇죠. 텐데 네, 그러진 그렇죠.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해례본뿐만 아니라 세종실록 그냥 세종이 직접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뭐 그 증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할 건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은데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오늘 배운 앞에 걸 다시 좀 그 연관시켜 보면 네. 그 한자 모르는 백성들의 그런 그 소통의 욕망
소통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네. 이런 거 좀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여기 명명백백하게 네. 그런 왜 만들었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한자음의 발음교로 만들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거는 하나의 설로도 성립할 수 없는 아주 네. 황당무계한 얘기죠. 네. 이 국민 모두가 대부분 아는 이 서문의 내용을 그냥 그 장난삼아 나란 말씀이 튕기게 달아. 뭐 요것만 알지 그 뒤에 내용을 잘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요 서문만 가지고 모든 네.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래서 그렇지만 네. 다른 걸 다 종합해서 그 우리나라의 그 훈민정 연구로 저명한 뭐 강신환 교수부터 해서 또 저도 2011년에 세종대왕과 훈민정학 거기서 네. 이 왜 창제했는가에 대한 배경, 동기, 목표, 목적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네. 그래서 주된 동기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입말, 네. 말을 적을 수 없는 한자로 그럼 언어 모순. 그다음에 이런 생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 한자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어떤 의사소통의 그렇죠. 어떤 문제. 네. 또 한자가 교화. 그 세종 임금은 책을 통해서 백성을 가르치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계몽군주죠. 네. 그런 가르칠 수 없는 한자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 한계. 그런 게 막 그냥 실록부터 해서 해례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한자음 적교한 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네.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일 뿐이야.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절대화시켜서 예. 진짜 중요한 그 한자분 백성들에 대한 배려 예. 이런 걸 다 빼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마치 그거는 우리가 책을 발간하는 이유가 컵라면 먹을 때 그 뚜껑을 덮기 위한 거다. 그게 주된 어떤 그 도서 발간의 아, 목적이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기가 막힌 네. 비유네요. 아 갑자기 컵라면 먹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이건 뭐 이미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뭐 네. 공개해도 되는 건데요. 그 네. 이영훈 교수님이 네. 세종 과연 성군인가 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네. 그 베스트셀러가 된 건 뭐 축하를 드려야 되겠지만 네. 그 책 안에서 이제 성군이 아니라는 핵심 증거 중에 하나가 훈민정음이다. 네. 그 훈민정음이 하층문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 한자 발음교다라고 하면서 정광 교수님과 정담 선생님 뭐 이런 분들 그를 인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성군이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 책에서. 양반들을 위해서 네. 성군일지 모르지만 네. 온 백성의 성군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를 이영훈 하시는 교수님 말씀이 거죠? 그런 거죠. 네. 근데 뭐 그분들의 역사의식은 사실 여러모로 그 뭐 세종에 대한 것뿐만 아니죠. 그 이전에 우리나라 네. 근현대사에 대한 네, 역사의식도 네, 좀 사실 이 많은 의심을 받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정은편 세종 네. 서문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세 분도 고등학교 때 이걸 배우셨을 텐데 네. 왜 이거를 무시하고 있는지. 이걸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진실이라고 본.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시장이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장난이나 쉽게 말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지 그 아니면 뜻은 이제 생각 안 하는 거죠. 왕에 대한 어떤 의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헌사. 네. 예, 헌사. 근데 요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잖아. 네, 세종실록이라든가. 네. 그죠? 그 밖에 그 당시에 신숙주 선생이라든가 여러 사대부들의 증언. 네. 그런 뭐 동국정원 서문, 홍문정원 서문 이런 다 쓰였거든요. 네. 세종이 친제했다. 네. 뭐 안 믿는 그리고 왜 분들은 만들었다. 진짜 안 그런 게 다 압니다. 최만리 선생의 반대 상소에조차도 네. 지금 말씀하신 반대하는 사람의 그쵸. 글에서도 그런 나타난다는 맥락이 거죠.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네. 우리 그 뒤에도 좀 더 그러게요. 예, 예. 볼까요? 또 남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욕사인? 그다음에 욕사 이스파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람 인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 인자가 하나만 나와도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네. 사람 인자 두 개 나왔다는 얘기는 모든 백성, 만 백성. 비록 만들기는 하층민 때문에 만들지만 하층민 때문에 핵심 동기가 되었지만 네, 우미.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한자도 적어야 되니까 한자어도 네, 네. 그러니까 양반 다 확대해서 모든 백성들을 강조하게 쓴 편이 인이라는 거죠. 그걸 두 번 씀으로 해서 그렇게 나타내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이제 주목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습, 시우리자 네. 쉽게 배워서. 쉽게. 그래서 진짜 정의서에 보면 하루 아침에 배우는 글자 뭐 그런 네. 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죠. 하루 아침에 배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쉽게 배워서 그래서 편어일용인이라 편안하게 사용해라. 네. 어떻게 일용 나날이 그 일상생활에서 네. 날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때 그 편안하다는 게 사실은 그 실제 그 실용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쉬운 글자이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네. 그런 쉬운 글자를 편리하게 사용하다 보니 네. 소통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지식과 정보를 아. 마음껏 나눌 수 있으니까 편안한 거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네. 마음껏 할 수 있으니 그렇죠.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 네. 편리와 편안 두 가지가 다 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뜻이네요. 그렇죠. 편리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네. 두 가지 다 들어있는. 그 어떻게 재밌게님 네. 지금 김성 박사님한테 이 네. 서문 관련해서 혹시 질문 하실 저요? 건 없으세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언해본 여기 언해본도 언해본 지금 내용이요? 대강 나와 있죠. 네네. 거기에 그 말을 한번 읊어볼까요? 한번 읊어주시죠. 예.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달아 네. 문자와로 서류 사마띠 아니할세 네. 이런 전 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배 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를 맹간하니 사람마다 맹간오니 사람마다 하여 해요. 네 수빈이겨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저 할 나람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저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한 질문. 여기 마침내 나오잖아요. 마침내. 네. 이게 좀 어감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침내. 마침내. 제가 마침내를 저는 그냥 마침내를 네. 이거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끝내. 끝내. 약간 네. 부정적인 걸 쓸 때 우리는 끝내라고 요즘 보통 하잖아요. 마침내 해냈다라는 뜻으로 보통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느낌이 이제 좀? 네. 그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네. 그 제트들 자기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한다. 네. 그래서 그 여기서 마참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진짜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네. 그거를 이제 그 강조하는 부사로서 예, 예.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54자, 54자의 한자, 그리고 네. 언해본으로 하면은 108자인데, 네. 이 안에 당대의 어떤 사회 사정이 다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현실,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실, 또 고통, 또 욕구, 이런 것이 다 담겨 있고, 그에 따른 또 창제의 목적, 동기, 이런 게 아주, 정말 이 짧은 문장 안에, 놀랍게,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철학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의편, 예의 내용, 예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롱 박사님,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모두가 편리하고 편안한 문자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 문화연대였습니다.